자, 이제 채권 파트 정리해 볼게요. 채권이 총 4개 나오죠. 먼저 채권 파트에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채권 파트는 누가 안 나오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가르치면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공법에 기획재정부 장관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안 나와? 채권 파트. 자, 그리고 공법에서 기재부 장관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 도시개발법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기억나요? 독립반 한 문제짜리. 자,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첫 번째,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누구죠? 국장. 국가가 사업은 누구요? 국장. 두 번째, 누가 요청했죠?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요청이 있나요? 누가 요청했어요?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요청. 이때 요 중앙행정위원회 장을 뭐라 부르냐면 장관하고 부른 겁니다. 그때 장관은 누구든 상관이었어요. 문체부 장관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장관이 요청하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답으로 많이 쓴 게 이거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거. 국가계획과 뭐가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련 있는 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뭐과 밀접한 관련 있는 거. 국가계획. 자, 그러면 누가 정할 수 있다? 국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 낼 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죠. 이건 시험 문제를 지방공사하고 바꿔내는 거 아시죠? 지방공사는 국장과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게 좋은 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나요? 그럼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죠. 그때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한다? 국장. 협의가 안 되면 누구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천재지변하면 누구죠? 국장. 여기까지가 한 문제 출제 포인트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사업하더라. 중앙행정위원회장 장관의 요청이 있더라. 공공기관의장이나 정부 출연위원회장이 30만 이상으로서 뭐과 밀접한 관련, 국가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제안 들었나요? 자, 시도나 대도시 걸칠 때 협의가 안 되나요? 서로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가? 국장. 협의가 안 되면 누구요? 국장 하는 거 기억하시고, 천재지변, 그럼 누구죠? 국장. 여기까지 문장 하나 기억하세요. 한 문제 논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재부 장관 나왔죠? 그럼 또 어디서 나오냐면 기재부 장관이,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 기억나요? 자, 건축허가 제한할 때 국장이 제한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한 거, 이행시 국 그러면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었죠? 장 그러면요, 장관의 요청. 누가 요청해요? 장관의 요청. 자, 기재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필요하더라 라고 요청하면 누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장관이 요청했나요? 이러면 제한할 수 있다. 이왕했으니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죠? 이것도 한 문제짜리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국 그러니까 뭐 국토관리, 국토관리, 장관의 요청 이렇게 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공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얘네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가서 얼굴만 보고 오면 돼요. 즉시 가서 뭐라? 보고. 즉시 뭐라고요? 보고. 이때 즉시 안 써도 돼요. 국장이 보고했죠? 키워드는 보고하는 거였어요. 근데 즉시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국장은 이 제안 내용을 보고받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요. 그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꾸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죠?
그다음에 국토관리하면 누구요? 국. 자, 장관 요청, 국장. 국토관리장, 장관 요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한 기간은 몇 년이죠? 2년. 건축가 제한 기간 몇 년이요? 2년. 연장은 1에 하나요? 1년. 1 플러스 1은 2. 연결되는 거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장관이 요청하면 국민유산 필요하면 허가나 자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는 나오죠. 그러나 어느 파트에서 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채권의 기재부 장관 OX. 자 여기 사채 기재부 장관 OX. X 정말 자주 쓰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년 한 문제 쓰여지는 문제입니다. 채권 파트는 기재부 장관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서우니까 제발 좀 선을 잘 그어주시라고. 공법에 기재부 장관 나와? 에? 오지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 공법에 기재부 장관 나와요? 근데 어디에 안 나와요? 채권 파트에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채권 관련돼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여기였죠? 자 여기 봐볼까요? 3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자 금융기관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자. 누구요? 발행자. 어떻게 읽었죠? 이발. 뭐라고요? 이발. 이발은 언제 해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 토요일만 이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발을 토요일만 합니다.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언제요? 토요일날. 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기재부 장관이 채권 파트에 보면 그냥 그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가서 맞게 고칠 일은 아닌 거죠. 요거 됐나요? 다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 OX, X.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누구의 승인이죠? 국장. 누구의 승인이요? 국장의 승인. 기재부 장관이 아니다? 아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때 발행할 때 국장이 뭘 받고? 승인. 기재부 장관이 아니다? 아니다. 요 논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있죠. 채권 파트에서는 어디만 나와요? 도시개발채권. 어디요? 도시개발채권. 이 시도의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뭐요? 승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뭘 발행할 때요? 도시개발 채권. 이게 지방채 발행이거든요. 지방채 발행일 때 누구의 승인이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 있다가 삭제된 게 이겁니다. 이율결정입니다. 무슨 결정이요? 이율결정은 발행자죠? 뭐가 발행자예요? 시도 조례라니까. 시도 조례. 아 여기 토지 상환 채권만 토요일날 이발에 이율결정 누구요? 발행자. 이게 토요일날 이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니까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토요일날 이발한다고 막 그랬잖아. 여기다 발행자 되니까 못 풀었잖아요. 이 문제 처리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율결정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무엇은? 도시개발채권. 잠깐만요. 도시개발채권은요. 누가 발행해요? 시도지사. 누구요? 도시 거꾸로 읽어요. 도시 거꾸로 읽어요. 빨리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마지막에 시도 조례로 거시기 한다. 시도 조례로 거시기 한다. 시도 조례로 거시기 한다. 다 이렇게 됐어요. 지방채 시도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는요. 이율 결정할 때도 자 행안부 장관의 옛날에 여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파트에서는 삭제가 됐다. 이율. 어디요? 이율. 아 전체가 삭제된 게 아니고 어디만 삭제됐어요? 이율. 그럼 아직도 도시별 채권의 발행 방법이나 뭐 총액이나 뭐 절차나 이런 것은 아직도 다 행안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 근데 이율 결정은 자 이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 없이 승인 없이 요 부분이 하나 또 바뀐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채권 파트에서. 특징적인 게 요 두 가지. 먼저 채권 파트는 기재부 장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권 파트에서 어디만 나오더라?
도시개발 채권에만 나오더라. 어디만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나왔나요? 자, 채권의 발행 방법, 총액, 조건, 상환 방법, 절차 등에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뭐 때문에 드렸어요? 안 나와.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가서 행안부 장관으로 고치고 있어라. 고친다, 끊는다. 알았어, 고쳐줄게. 누구의 승인? 행안부 장관의 승인. 자, 요게 개정된 사항이라 혹시 문제 가능성 오히려 얘가 더 커요.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발행 당시에 국채, 공채 등 금리와 특별 회계사항을 고려하여 뭐로 정한다? 조례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 조례로 정한다.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삭제되고 이제 그냥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율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요 라인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처리됐나요? 자, 그럼 이제 7번째 채권 파트에서요. 자, 여러분 상환자가 보입니다. 무슨 자가 보여요? 여기요. 상환은 누구한테 돌려준다 이런 말이죠. 상환이 보이면 상환은 돌려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겠죠. 상환이 돌려주는 거니까 상환 그러면 누구한테 돌려준다 해서 김영증권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증권이라는 것은 기록할 기자의 이름 명자인가요? 요 채권에 상환받을 사람이 특정돼 있나요?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런 증권을 무슨 증권? 김영. 그래서 이렇게 읽읍시다. 상환의 이름은 김영. 상환 나오면 김영. 상환 나오면 김영. 그 나머지는 무기명 하지 말고. 요 둘은 상환자 안 보이죠? 얘는 발행 방법이 없어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 방법에 대해서. 얘는요,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 얘는 전자등록 또는 뭐로 됐어요? 무기명. 그러니까 함부로 무기명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무기명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뭐 해석사고는 무기명으로 봐요. 그런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따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문제 풀 때 상환 보이면 뭐?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 기명.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환입니다. 상환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돌려줄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럼 상환이라는 것은 기명증권입니다. 뭐라고요? 기명. 다시 봐요. 상환 그러면요. 지금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거죠. 나중에 물건을 주는 거죠. 성금 먼저 땡기고 뭐부터 땡기고요? 성금 땡기고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럼 상환의 이름은 뭐예요? 기명. 기명이고 얘는 반드시 보증을 세워야 돼요. 뭘 세워야 돼요? 지금 주택을 줘요? 나중에 줘요? 그럼 나한테 돈을 먼저 받았나요? 튈까요? 안 튈까요? 그럼 못 튀게 족쇄를 쳐야 돼, 안 쳐야 돼? 그러니까 기명 나면 다음 대사는 보증이에요. 보증 나면 누구고? 민간. 보증 나면 뭐라고요? 민간. 민간이 보증 세우죠? 지금 여기는 돈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돈 때문에 튀잖아요. 돈 문제 되면 공법은 항상 뭐가 연결되죠? 예? 승인. 요 네 개가 풀세트예요. 상환 채권은 뭐로 가고? 기명. 나중에 상환해 주니까 보증. 누구? 민간. 보증까지 세야 되면 돈 문제가 심각하죠. 돈 문제면 뭐? 승인. 그러니까 공법책에 승인한다는 두 군데에 쓰인다는 거죠. 아랫사람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상급자한테 검사받는 게 뭐고? 승인. 결재받는 거. 시장구수가 허가해 줘야 돼. 건물이 크니까 큰 도지사한테 형한테 가서 뭐요? 승인. 결재받는 거였죠. 그럴 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큰 건물 시장구수가 허가해 줄 때 도지사의 승인. 그리고 승인이 돈만 나오면 다 승인 나와요. 무슨 문제? 돈 문제가 되면. 여러분 혹시 선수금 기억나세요? 숫자 빼고 읽으면. 뭐가 수금이야? 성금이지. 1년 내 수금이라네. 성금 땡겼죠? 돈이에요, 안 해요? 돈이죠? 지적권자 승인받아서 발행해요.
누구의 승인이요? 지정권자 승인. 원형지 개발 있죠? 싸게 줘요? 비싸게 돼요? 돈 돼? 안 돼? 원형지 개발은 땅을 아주 싸게 주는 거죠. 비싸게 싸게. 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거기에 승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이것 다시 자리가 이 자리라 마지막까지 너는 나한테 미움을 받고 가는구나. 자, 뭐라고요? 상환. 뭐라고요? 상환. 상환의 이름은 기명. 기명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쓰고요? 보증. 누구만? 민간. 그럼 뭐 쓰고? 승인.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 하나의 딱 틀로, 세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잡아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는 상환이 뭐 같고요? 기명. 상환이 아니면 안 기명. 풀어볼까요? 자, 대입하는 요령만 연습하세요. 여기 뭐 넣었어요? OX요. 아무 말 하지 말고 OX. 혼난다 그냥. OX로만 대답해라. 아니 풀도 안 했다. 자, 여기 도시개발 채권인가요? 상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근데 뭐가 보여? 몰라. 틀렸어. 다시 풀게요. 여기 뭐예요? 뭐예요? X 그냥. 상환이 나오면 기명. 상환이 안 나오면 안 기. 이건 객관식인 거죠. 근데 채권을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그럼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따져보죠. 토지 상환 채권인가요? 토요 리발. 자, 채권이면 양도할 수. 이것도 들고. 사채만 양도. 안 돼. 다음 대사야. 다음 대사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얘 양도할 수 있죠? 안 된다고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문제 엮어놨고. 그 다음에 보세요. 토지 상환은 무기명이요? 기명이요? 뭐 고치려고 애쓸 필요 없으니까 다 고쳐놨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는 해설지 없으면 그것도 반칙이에요. 그죠? 바로 밑에 바로 해설지 있으니까. 왼쪽은 X, 오른쪽은 화살표, 오른쪽은 O. 아셨죠? 예. 요거 처리됐나요?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못하거나. 요거 읽어야 되죠? 전자 등 옛날에는 등록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도시개발 채권은 무슨 채권? 무기명 증권.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무기명 증권입니다. 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 모르면 그때 뭐로 정한다. 띠링띠링 시도 조례.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할까? 시도지사. 누가 발행했어요?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 요 단어 찾았나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뭐라고요? 주택 상환 사채. 상환 그럼 뭐예요? 기명이죠? 사채니까 양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액면가나 또는 할인율이 정되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여기는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이렇게. 상환기가 몇 년? 3년. 자, 이제 채권 양도에서 묻는데요. 이것도 그러고 보면 정말 문제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자, 무슨 채권, 무슨 채권 다 양도할 수. 누구만 양도 안 돼? 사채만 양도가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만 양도가 안 돼요? 사채만 양도가 안 돼요. 사채만 양도가 안 돼요. 사채만 양도가 돼? 안 돼? 안 돼요. 나머지 채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사채만 양도가 돼? 안 돼? 안 돼 하는 것까지. 뭔만 양도가 안 돼요? 사채. 나머지 채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 여기 뭐 나왔어요? 이제 따지는 연습 차근차근 해봐요. 상환 나왔어요?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은 누구나 다 발행할 수 있죠? 국가도 발행하고 지자체도 발행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보증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우겠죠? 자, 상환이니까 뭐 나왔고? 기명. 채권이니까 양도할 수. 이게 양도 안 된다고 4번 나왔던 문제고. 양도 가능하죠? 자,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요 숫자 기억하시고 상환기간. 양도하나 중도해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채 양도하려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양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대원에 자,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직업사정, 질병치료, 치약 또는 뭐 상속받은 재산으로 해외 이주, 이재산 체류,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자, 양도, 중도 해야 갈 수 있는 거다. 틀린 것은 하고 1, 2, 3, 4, 5 나와요. 1번 전원, 2번 전원, 3번 일부, 4번 전원, 5번 전원. 답 몇 번? 근데 이거 3번을 못 찍어요.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공법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푸세요. 출제위원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8개에서 12개 정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번 더 생각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함정이다.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야. 아니야, 절대 이거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민법은 해야 돼. 아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민법은 해야 되지만 공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딱 보이는 대로만. 중개사법이나 민법은 조심해야겠지만 공법은 눈에 보이는 데만. 한 번 더 함정 팔 능력이 안 돼. 한 번 더 함정 파다가 지가 꼬였고 지가 틀려. 문제 어출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 됐나요? 그러면 사채만 양도 안 되고 채권은 모두 양도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채권 양도와 관련돼서 잠깐만요.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 요거 관련해서 확장되는 문제 주택법에 있는 거 아시나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 기억나요? 자, 주택공급서 교란 금지 행위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있었나요?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자, 이때 무허가 건물 확인서도 있었죠? 확인서나 증명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딱지.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나 사채나 자, 입주자저축증서, 청약통장이나 딱지, 확인서, 증명서는 각종 확인서, 증명서는 뭐 하면 되죠?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상속 저당은 알았어. 답을 안 물었다고 누가 따져서 상속 저당이 답이죠. 그때 하나 더 나오죠. 채권 양도할 수 있다. 거기까지 연결시켜야 되죠. 잘 됐나요? 예, 거기까지 엮으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이제 지우기 전에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채권 파트에서 제일 먼저 채권 파트에 기재부 장관 나온다 안 나온다? 기재부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법책에는 기재부 장관이 나오죠. 채권 파트에는 기재부 장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 결론 빨리 잡아주시고. 자,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누구요? 행정안전부 장관. 도시개발 채권에서 나오죠. 그때 발행방법 총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서 정합니다. 네. 이율 결정은 시도 조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장관 나오는 거 요 두 가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논점이 여기요. 상환 그럼 뭐고?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기명. 자, 여기는 전자등록이나 무기명이었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채는 양도 돼요 안 돼요? 사채 양도하다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이때 명의 변경할 때는 어디에다가 원부의 주소 성명, 대행할 때는 채권의 성명, 최대생 이름, 최대생 이름 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 상환이 몇 년? 3년. 상환기간 몇 년이에요? 3년. 토지상환 채권은 몇 년 하는 상환기간이 없어요. 물건으로 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상환기간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10년. 범에서 뭘로 정했어요?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몇 년? 상환기간 10년. 몇 년이에요?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상환 한번 엮어볼게요. 이대로 한번 엮어볼게요.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무슨 채권이요? 토지상환 채권. 기명인가요? 기명이죠? 기명이면 뭐 세우라고요? 보증. 누가? 민간. 여기도 민간이 보증 세우죠? 자, 그리고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기는 누구한테 승인 받죠?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법은? 모르면 누구 찍어?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 누구의 승인이요? 지정권자. 똑같은 원리로 연결돼요. 그럼 여기도 한번 연결시켜 볼래요? 자, 주택사원사채 김영인가요? 김영이죠? 자, 보증 세워놔요? 자, 발행을 주택상환사채는 2명만 발행하죠. L, H공사와 등록사업자. L 등이 발행했죠? 얘는 보증 세워놔요? 얘는 보증 세워 안 세워? 자, 하여 보증 세웠으면 이제 승인받죠? 누구한테 승인받아? 기재부 장관이요? 국장이요? 국장.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요 채권의 구성이었어요. 아무리 안 나와도 두 문제 나오죠? 알았어.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안 하면 안 되잖아. 아까도 했는데. 내 땅에 뭐 해줬어요? 도로부지. 뭐라고요? 도로부지. 자, 몇 년 동안 사업 안 됐어요? 10년. 10년 미집행인가요? 지목은? 대. 지목대죠? 그러면 특광, 득특, 시장우소에 매입 청구할 수 있다. 지목대에 한했나요? 이때 요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 있으면 포함됐나요? 자, 근데 우리 시장님이 나쁜 짓 하죠. 자, 매입 청구를 안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실시에 인간해버린가요? 실시에 인간하면 매입 청구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재결 신청이 있어야 돼요? 5년. 없으면 무슨 날? 다음 날. 실시에 실효. 매입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얼마 이상을 소유했으면? 3분의 1. 5년이 지나기 전에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죠? 그럼 몇 년을 연장? 7년. 7년 되는 다음 날 실효. 모든 토지 건물을 소유했죠? 그럼 그대로 효력을 유지. 효력을 만다고? 유지. 자, 이렇게 해서 매입 청구하면 살까 말까 몇 개월? 6개월 사주는데 2년.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율 없으면 무슨 법 가져다 쓴다? 공치법 준용하는 거 기억나요? 원칙은 현금, 예외 채권. 근데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 발행했나요? 이 채권은 우리가 원하면 발행했나요? 자,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현금, 초과 부분은 채권,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채권 발행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 채권 발행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체지방에 있을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지방재정법이에요. 그때 매수 청구하니까 매수 거부, 매수 지원했나요? 허가받아서 3층에 단독, 3층에 1, 2조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 부르는 거 따다다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실효 몇 년? 20년. 몇 년? 20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어딘가 흩어서 다 나올 거야 또. 20년 되는 날 무슨 날이요? 다음 날. 지목. 불문. 지목. 불문. 10년 미집행일 때 매입 청구는 지목. 대. 효력 상실은 지목. 불문. 됐나요? 자, 9번째 테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작년 기출문제죠. 이렇게 나와버렸고, 근데 지문에 또 쓸 거니까 공부해야 돼서. 자, 개발 밀도 관리는 짧게 이미 개발이 되었나요? 이미 개발이 되었으면 어디죠? 주거, 상업, 공업지인가? 하여 여기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못했어요. 강화. 용적률 최대한데 몇 프로까지 강화? 50%.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보의 고시. 심의와 뭐 했어요?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좀 과격하게 뭐라고 공부해요? 쌩. 시장님도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하여 주민 의견 청취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것과 대치되어 있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이죠. 기반설 부담구역은 장래 개발 집중이 예상되는가요? 자, 지정 의무 규제가 뭐 되는지요? 완화되는지요? 규제가 뭐 되는지요? 해제, 완화 해제 몇 개 나왔어요? 2개.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뭐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죠? 이게 몇 프로 이상 증가요? 20%. 또 뭐가?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이렇게 되나요? 그때 기반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했나요? 심의도 거쳤나요? 어떠 있고? 고시.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저 조그만 절차는 의심 고려돼 있어요. 뭐라고요?
의견 정치, 심의, 고시. 의심은 가라, 의심고. 그런데 누구는 개발 밀도 권리는 의견 정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어차피 또 대칭 구조로 개발 밀도력과 기반시설 부담의 교차액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문제 자체가 주민 의견 청취자가 요구되지 않는 거 찾아라. 답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누구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도시개발법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 무슨 지역이죠? 자, 보전 녹지. 무슨 단어요?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지역은 시멘트 바르지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녹지 지역 하면 틀린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이죠. 왜 그래? 녹지 지역 하면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뭘 투덜대 가만히 있어. 세 개가 다 포함된 게 녹지 지역이잖아요. 녹지 지역 하면 OX, X. 그럼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전 녹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제로 써놓고 시작해도 아니라고 그래. 자, 다시. 도시개발법에 녹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그래서 모든 표현이요. 생산 녹지다, 자연 녹지다 딱 특정돼서 나옵니다. 절대 도시개발법에는 녹지적이란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단어예요. 도시개발법은 녹지적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틀린 문장. 녹지적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틀린 문장. 이 단어 처리됐나요? 왜? 보존 녹지가 포함되어 버리죠? 조심할 게 단어가 비슷하다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보존 관리 지역은 시멘트 발라도 돼요, 안 돼요? 선, 구역, 후, 계획 가능하죠? 여기 문제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인가요? 선, 구역, 후, 계획인가요? 근데 뭘 떠나서 얘는 무조건 틀린 문장이죠. 뭐 때문에? 보존 녹지는 시멘트 바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보존 녹지 대신에 녹지지역 써도 OX, X.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이제 알고 계셔야 돼. 녹지지역 넣으면 무조건 뭐예요? X. 이 단어가 누구를 포함해 그랬기 때문에. 얘는 안 되잖아요. 요 둘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하면 틀린 문장이죠. 자, 이제 여기 한 문제 논점인가요? 개발법에서. 그럼 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싼 땅이요? 비싼 땅이요? 기습 발표했나요? 투기를 차단해서. 자, 첫 번째 뭐 넣었죠? 생산 녹지. 그 다음에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30%였죠? 자, 두 번째요. 관, 농, 자, 관리지역, 농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가요? 자, 도시지역, 왜? 도시 왜 하고 나왔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국가, 균형 발전. 자, 국가 균형 발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죠? 자, 국가 균형 발전할 때는 절대 누구를 쓰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누구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라고요? 제외. 그다음 네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 30% 이하인 지역. 주상공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이요? 30% 이하인 지역. 다섯 번째요. 개발계획, 공모시. 개발계획 뭐라고요? 공모시. 이럴 때 선구역 후 계획인가요? 싼 땅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문제 낼 때 답으로 쓰는 영역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오지선다로 나올 때는 답이 다 예였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몇 프로 이하인지? 30%. 이건 40%, 50%게. 주상공 몇 개? 3개 몇 프로? 30. 그럼 주상공을 다 써야 하나만 써도 돼요. 주거지역 하나만 써도 되고 상업지역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요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뭐라고요? 국가 균형 발전.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선구역 후계획 맞아요.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이죠. 국가 균형 발전을 핑계 삼아 특례 적용하여 이걸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국가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요 단어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제는 두 군데서만 나와요. 3번과 4번에서만.
주상공이 몇 프로 이하인지요? 30%. 국가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이렇게. 이것도 논점이지만 여기까지 연계시키려고 오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 게 이런 거 해주려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요 처리됐나요? 자, 이제 11번째 1년 내에 들었던 이야기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공법책에서요 승인 신청을 몇 년 내에 하세요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3광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딱점 딱 한 군데니까 딱점이야. 3광 3광이면 딱점이잖아요. 또 비광 섞였어요. 그럼 하지 말고 3광이면 딱점이죠. 자, 3년 이내 승인 청하지 않더라. 광역도시만 딱 나오죠. 광역도시만 3년 승인 청해. 나머지는 승인 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구별할 수 있죠. 다른 것은 몇 년 내 승인 청한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보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1, 날짜 나오죠. 며칠 그러면 다 며칠? 30일이나 공청회만 14일 전. 주민과 전문가에 청취하는 거죠. 생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며칠 전이요? 14일 전.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광역과 기본입니다. 연 그러면 다 몇 년인데? 5년. 승인 신청만 3년. 승인 신청만 3년.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며칠 그러면 자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연 나오면 모두 몇 년? 5년. 광역도시 승인청만 3년. 자, 여기 간편 기출문제. 예제 1번. 광역도시계 시도의사가 승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도의사 형이 누구예요? 국장. 몇 년 내 승인청해야 돼요? 몇 년이요? 3년. 2년하고 기출됐습니다. 공법 승인청은 몇 년이 하도 없는데 광역도시만 몇 년? 3년. 2광, 3광. 이렇게 하나 잡으면 될 것 같고. 또 아무 데서 3광 하면 안 돼? 3광 났으면 확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가서 승인, 점수 확인해서 패 까야지. 승인 확인 받아야 돼요? 여태 승인일 때만 3년이야? 상대편이 확인해, 안 해? 고들 안 쳐봤구나? 끝나고 치게.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국토계획법상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3년 이내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까지 좋았죠? 3년 이내 OX.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져.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3년 이내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 말은 3년 이내는 승인청을 받아주고 4년부터는 안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언제든지 승인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게 딱 좋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광역 3광 받기 때문에 여기다 승인청 3년 그러면 근처에서 받거든. 좀 더 비겁하게 되는 사람이 여기다 5년 내볼 수도 있어요. 기본계획은 다 5년이야. 그래 또 찍다가 틀리고 보니까. 조심하시라고. 승인 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단어 나갑니다.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자, 이런 것도 계속 한 문제짜리죠. 국가계획 하면 다 누구? 국장. 자, 근데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시설, 고속도로, 철도 있나요? 요거면 뭐? 법인. 국가계획은 뭐 누구요? 국장.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시설만 뭐랬어요? 법인. 도로공사, 철도, 공사. 철도, 공사. 자, 철도. 공사는 요 법인이죠. 철도, 공단. 빨리 읽어요.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얘가 역세권 개발했나요? 역세권 개발했나요? 자, 얘는 영리, 비영리. 돈 되는 사업, 돈 안 되는 사업. 근데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까지 가능했죠?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명칭이 있다 없다? 없다. 삭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뭘로 바뀌었다? 국가철도공단. 뭘로 바뀌었어요?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바뀐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국가철도공단. 어떻게 됐어요?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바뀐 거 요거 개정상 확인해 주시고. 자, 그때 국가계획 용어정이 나옵니다. 국가계획은 하고 나오죠. 그럼 누가 수립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나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됐나요? 광역도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언급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문장에 국가계획이란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적인 문제 나올 때는 광역도시계획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무엇에 따라 수립하거나 법률. 중앙 나왔나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수립하는 계획 중 무슨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더라. 광역도시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고시에서 여기까지는 안 다루는데 이런 표현을 끌고 갔어요. 자,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을 말한다. OX. OX, X. 관리 결정사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포함되다까지 알아두시라고요. 아직 요 이야기를 안 끌고 갔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OX, X.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됐더라. 그래서 용어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정이요? 국가계획은 하고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국가계획을 하고 나오면 중앙, 기본, 관리. 뭐라고요? 중앙, 기본, 관리.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국가계획 하면 다 누군데? 국가로 설치하는 뭔만? 광역시설. 그러니까 예제 2번에서는 키워드가 누구예요? 광역시설이죠? 이때만 뭐가 돼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국가계획 하면.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국자. 딱 이 광역시설만 법인. 이런 선을 그어주시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국가계획 하면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국자.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자. 자, 메모. 국가계획 해도 국장이 아닌 게 있어요. 오, 기본계획. 네. 자, 국가계획 나오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몇 번 당해봤나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뭐과 관련됐어요? 국가에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하죠? 6장만 수립인가요?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국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가 몇 개? 하나. 국가계획은요. 시도 이상 걸치거나 전국토에 걸쳐야 국가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이라는 단어와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위원들의 취미생활은 여러분을 낚아주는 거. 여러분을 낚아주는 거죠. 그 여기 국가계획 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만큼은 누구다? 6장. 여기 선 하나 그어주세요. 처리했나요? 예.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째. 13번 한 문제, 14번 한 문제네. 네? 13번 몇 개요? 하나. 14번 하나. 자, 먼저 여기서는 제일 큰 유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실제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 공법상 공청회가 없는 거 찾아라. 1, 2, 3, 4, 5. 농지법까지 나왔어요. 답이 뭘까요? 그렇죠. 천재들 도시군 관리계. 그때 당시에는 얘도 공청회였어요. 이게 공청회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민 설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답이 이거였어요. 근데 뭣도 가능해요? 이제는 정비계. 뭣도 가능해요? 정비계. 자, 먼저 공청회부터 확인할까요? 공청회. 누구와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다면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뭐라 했죠? 주전자. 공차할 때는 뭐 들고 와요? 주전자. 볼보이가 워터보이가 며칠 전부터요? 14일 전부터 들고 다닙니다. 타다면 반영, 하얀. 정말 유치한 문제 이렇게 나왔죠.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나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OX, X. 뭐 요 따위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특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공청회입니다. 생략돼요, 안 돼요? 아무리 경미해도 자, 여기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공청회 개최인가요?
반드시 공청회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공청회 개최. 광역과 기본은 반드시 공청회 개최요. 기본계획 수립 안 되면 계획이 없는데 그는 반드시란 말이 아니라 계획이 없는 거고 아예. 기본계획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청회가 이렇게 있더란 겁니다. 이때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주민과 전문가인 정치하는 거 공청회 개최했나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청회 했나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뚫어 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 그러니까 여기는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이미 방향 제시할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 다 들었죠. 뚫어 할 때 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청회가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뭐 할 때 재정비할 때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인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러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광역시와 경연을 차지 아니하고 인구 몇만 이하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내용을 모두 담고 있나요? 이러한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서서히 또 앞에 것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걸치면서 또. 저 뒤쪽 가면 계속 반복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 단어 이거 처리됐나요? 그럼 시 또는 군에서 수립 안 됐죠? 그럼 여기서 공청회 개최했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가 잘한 거예요. 단 조건이 어디예요? 시 또는 군에서 뭐 개최? 공청회. 언제? 재정비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시 또는 군이죠. 이 문제 많이 당해봤을 텐데 제가 이걸 뭐라 냈냐면 예외적으로 재정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특광 특특에서 공청회 개최 OX. 특광 특특은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이죠. 2단계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어디만 넘어가요? 시 또는 군. 그러니까 요 시 또는 군을 특광 특특 다 써주면 여러분이 다 맞춰버리니까 뭐 광역시 특별시 하면서 문제 냈던 거 기억나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단어 처리됐죠? 예. 어디서만 수립할 수 예외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다. 시 또는 군.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기서 이렇게 시 또는 군은 엮여가는 거예요. 재정비는 재검토죠? 예.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공청회 개최 OX. X. 반드시요? 예외예요. 예외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하면 공청회 있죠? 자, 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공람기간 끝난 후에 공청회 기억나요? 이번은 공람과 공청회 다 개최하죠. 그럼 100만 미만이면 둘 중 하나. 100만 미만이면 공람 또는 공청회.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100만이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었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 국장과 뭐? 협의. 기억나세요?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발구역 오면 10개 갖다 주죠. 성진이 엄마 어디 있죠? 치라. 도시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지구 다니는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죠? 네. 자, 정비계획. 무슨 계획이요?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 구별하셔야 되죠? 좀 이따 또 광기정관하고 나올 테니까 정비계획은 따라서요.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재개발계획이나 재건축계획은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공람기한이 며칠? 30일.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예정인 구역이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는 건폐료나 용적률의 밀도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으니까 추상적이니까.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죠. 그때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공람? 14일. 며칠 이상 공람이요? 14일 하는 거. 자, 정비계획 공청회 개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에는 공청회 개최 없이 주민 설명회. 공법 유일 여기만 주민 설명입니다. 정비계획만 뭐가 나와요? 주민 설명회. 여기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에 여기가 공청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재개발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죠. 정비계획 나오면 구역 나오면서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합을 결성하는 동의 요건이 지금은 4분의 3이죠. 초기에 이 법이 5분의 4였어요.
80%였다가 지금은 4분의 3, 75% 낮춰져 있는데 한 번에 그 80%, 75% 동의요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조합 두 단계로 나눴고 과정도 그 다음에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면 단순하게 의견 청취하는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하여 여기가 주민 설명이라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동의 요건의 가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민 설명에는 어디만 나와요? 정비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비 계획. 정비 계획. 내가 꼭 정비 기본계획에 주민 설명에 나오라 기도할 거예요 그냥.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 설명에 나와야 안 나요? 14 이상 주민 공람이 나오죠. 여기 정비 계획만 주민 설명에 나옵니다. 이런 주소 확인, 농지법에 농지 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체 나옵니다. 오지선다를 위해서 구성한 문장입니다. 요 단어 체됐나요? 뭐 문제 풀어봐야죠. 자, 간편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거형도 제거형이지만 여기 뭐라 됐어요? 이게 키워드였어요. 반드시 공청회란 말을 쓴 이유 누구를 커트시키려고? 누구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커트시키려고 니은번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반드시 공청회인가요? 그럼 답 몇 번? 2번. 끝. 이렇게 하는 거죠. 니은번 요 문장을 반드시 공청회 하는 말에 도시군 관리계획 커트야. 니은번 커트 3개 시켰죠. 제거했죠. 그거 여기 남는 것 중에 답이잖아요. 그때 뭔만 판단하면 돼요. 기억번, 광역, 도시계획. 뭐가 있어야 돼? 공청회. 이렇게.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공청회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관리계획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됐어요? 이게 박스처럼 그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로 나왔고 이건 간편 기출문제 최근에. 그래서 공청회 반드시란 말이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아셨죠? 예. 제거형 문제로 풀어보시고. 자, 정비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며칠선 공람. 주민계획 공람해야 되나요? 자, 근데 뭐가 틀렸어요? 공청회요? 주민설명회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 이상 공람이죠? 밑에다 씁시다. 이따 또 확인할게요. 자, 정비기본계획. 무슨 계획이요? 정비기본계획은 며칠선 공람? 10살 이상 공람. 여러분 이거 대박인 거 아세요? 네? 이거 시험 끝나고 실무할 때 이거 대박이에요. 자, 이런 강의들은 또 시험 끝나면 바로 시작할 텐데 실무 강의는 중개사 하려면 최소한 땅은 볼 줄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죠. 고객이 물어보는데 우리 공법선생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화번호 바꿔버릴 거예요. 최소한 거기 한 6주 정도 5주에서 6주 정도 강의할 거예요. 계획은 5주 잡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6주가 될 수도 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지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최소한 상담해야 되죠. 그래서 법제처에 Q&A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수정해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법제처 직원도 틀리게 써놨더라고. 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상담하는 것들, 뭐 돈 되는 땅 찾는 요령들, 뭐 이런 거 다 가르칠 텐데, 예, 시간은 부족하면 늘려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일부러 딱 시간을 5주만 끊어놨고요. 내가 노니까, 요즘 이제 내년부터는 월수금만 하고 노니까, 그것도 5주만 하고, 여러분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실무할 때도. 그래서 아마 시험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거 개강될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이제 이거 들으면 될 거고. 그때 기본계획에서는 14 이상 공람하면 예정인 구역을 14 이상 보여주죠. 여러분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정비구역이 들어와야 얼음이죠. 그 전에 예정구역을 보여주죠. 투기처를 가르쳐주잖아요. 투기처를 가르친다니까요? 알고만 있으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고 그걸 미리 대비하고만 딱 있으면 그건 다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가는 것들이. 앞에 눈이 다 돈이 앞에서 다 움직인데 상담도 못 해주고 그 동네 물건도 못 팔아먹고 피부쳐 팔아먹어야지 이런 것은. 고개 뜰 것 같다가 내 것 말고 아니면 내가 잡아야지 내가. 그런 것을 그때 배우고 오늘은 기본계획 며칠? 14일. 뭐 합격이 다 했잖아요. 며칠 있다 자격증 준다면서요. 내일 모레 코페?
요거 됐죠? 예. 자, 14번째. 공법의 재검토, 탄속도 몇 년? 5년. 이거 왜 5년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5년이요? 뭔 생각해 봤어? 내가 가르쳤지. 대선 중에 몇 년? 5년. 그러니까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정비 기본망침, 정비 기본계, 리모델링 기본계. 잘 봐봐요. 기본 하면 다 재검토가 몇 년이야? 관리 들어갔고, 기본 관리 몇 년? 5년. 투기 관리 전, 투기는 훅 몇 년? 1년. 이거 문제 틀렸고, 훅 몇 해? 재검토 몇 년이에요? 1년. 광역도시군 재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역도시군 재검토 있다 없다? 없다. 왜? 2개 이상의 도시니까 너와 나 우리끼리 약속이죠. 함부로 깨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 재검토 문제. 자, 보세요. 재검토가 나오든지 타당성 검토가 나오든지 재정비가 나오든지 그럴 거예요. 자, 보시면 광역도시군 재검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이 파트 내면 계속 답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 둘 합하면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 몇 년마다 재검토요? 5년. 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몇 년? 투기 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가요? 국장이나 시도의사죠. 국장은 자 시도의사한테 가서 지정할 때 의견 청취하죠.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공손하게 뭐라 그래? 뭐라고요? 발음을 또이또이.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그게 이거죠? 쓰지 마. 다 있어. 좀 이따 또 나와. 상하관계 테마 24번인가 있을 거야 아마. 자, 몇 년마다 재검토? 1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로 지정된 지역별로 유지 여부를 재검토를 몇 년마다 해요? 1년. 질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이요? 5년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1년마다 확 뒤집어 버리네. 무슨 지정기간이 있겠어. 책에 나왔잖아요. 3년 단위로 지정해야 하면 OX, X.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을 받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한 것은 주택이에요? 지위예요? 지위. 입주 선언된 지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받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전매 제한은요? 지위 및 주택. 구별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은 지위 및 주택. 투기과열지구는 지위만. 주택 나오면 X, X. 그거 조심해야 될 문장이었습니다. 자, 넘겨서 기준 쉬운 거니까 그놈까지 하고 싶시다. 자, 공법에서 무슨 기준하고 나옵니다. 자, 무슨 기준 하면 다 누구죠? 국장.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슨 기준 하면 다 누구요? 국장. 자, 근데 찍는 요령 모두 성이 국시예요. 국장이나 국토부 령이잖아요. 성은 다 뭐요? 시험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행자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OX. 문제가 얼마나 시시하게 나와. 성이 다 뭐라고요? 국시. 요즘에는 지저분하게 나온다. 국시와 시시가 만나서 협의하여 정한다. OX, X. 자, 보세요. 무슨 기준하면 다 국장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도로 있죠.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속 시끄러. 내 땅 수용하니까. 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속 시끄러. 이런 것은 뭐로 정해요? 국토부 령. 아직까지 하나 터치하는 논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개발의 허가 기준 있죠. 개발의 허가 기준만큼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자, 개대령. 뭐라고요? 개대령. 혹시 개발의 허가 기준 기억나요? 좋은 말씀. 성경 말씀. 개발의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할 것,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용지 확보에 적절할 것. 좋은 말씀을 누가 하셨다? 대통령이 하셨다. 좋은 말씀은. 개대령.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개대령. 뭐라고요? 개대. 자, 무슨 기준하면 다 누구? 환지계 작성 기준이나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부. 개발의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아예 예외 딱 잡아버리면 다 끝나니까. 시사 나오면 무조건 X다. 자, 다 써놔봤어요 한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여러분 조심할게요. 또 요거 나 좀 무서워.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 와, 왜 개대령이 나와서 그러면 안 돼?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무슨 기준하면 전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이 정한다. 오늘 읽어놔야 돼. 이거 갑자기 순간 또 시험장 가서 실수한다고요. 요걸 안 보이고 요것만 보래. 왜 대령이 아닌데 막 그래. 아셨죠? 무슨 기준하면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공개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뭐로 정했고요? 국토부령. 그 밑줄 거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구단위계 수립 기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거의 매해 한 문제. 매해.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거리 지정 기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뭐가 정하는 바에서? 잠깐만 여기 할 말이 많잖아. 개발 밀도 거리 지정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기반설 부족 정도가 몇 년 몇 프로? 2년 20% 기억나요? 향후 몇 년 내?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 몇 프로? 20% 이상 초과할 거로 예상되니까 학교가 부족하죠. 부족이 예상되면 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률도 누구? 국장. 면적은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0만 이상. 얼마 더 거두려고? 10만원 더 거두려고 10만. 됐어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 속 시끄러워. 보류지 책정 기준 뭐 국토부령.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나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부령. 속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 지금 여러분이 졸아서 내가 속이 시끄러워. 국토부? 또 정비 기본계, 정비 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뭐 한다? 요 비겁한 것들이 기준 거니까 국장하고 다 맞추잖아요. 이 파트 가서 작성 방법은 하고 시험지 내버렸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 계획 작성 방법도 여기만 작성 방법이라 했거든요. 누가 정한다? 국장. 작성 기준, 작성 방법까지 누구요? 국장. 문제 풀어볼까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번. 국토계획법상 기본계획 수립 기준. 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아주 시시하게 나와요.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이제 발전된 문제가 2번 형태. 이게 마지막 단계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왜 둘이 협의하고 난리쳐? 누가 정해요? 국장.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은 시행자 OX. 도시계획을 계속 이렇게 냈어요. 국토부령.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을 수 있겠나요? 네, 쉬었다가 16번부터 진행할게요.